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연한 가을의 기운으로 돌아서는 듯합니다. 저희 그 생활명리학 기초 강의도 어느덧 지금 금일 35강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41강까지가 기초 강의인데, 제가 30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초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의미에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보강이 요구된다거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요구되는 거 있으시면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강의를 기초 강의를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그 정평관을 바라보는 인성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관과 비겁과의 관계 간단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과 비겁이란 거,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지켜주면서 극하는 관성과 그다음에 인성, 그리고 내가 생하는 식상과 재성인데, 이 정관이 비겁을 통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지키는 과정, 지키는 것. 관이라는 건 나를 지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생하에서 만들어낸 재성을 지키는, 왜냐하면 그 분탈이라든지 뺏기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떤 요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관과 비견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관과 겁제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 룰 이런 거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원칙적으로 준수하는 보편적인 타당성과 원칙을 준수하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입장이 되겠고요. 정관과 겁제와의 관계는 이 주체적인 어떤 지키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경쟁성, 승부욕이 더 가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정관과 비견은 그 보편 타당한 원칙을 준수, 원리 원칙대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 그러면, 정관과 겁제는 그걸 약간 또 뛰어넘어서 경쟁적으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해서 승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갖다가 좀 더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타의 모범이 되는 어떤 모범적인 안정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 그러면, 이 겁제는 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우월적인 위치에서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획득하는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 정관 비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변화라든지 어떤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거에 더해서 또 책임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책임감을 또 지키는 부분에 대한, 관을 갖다가 또 지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좀 우월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정관 겁제는 이 정관으로부터 제화가 돼야만이,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 승부욕을 부린다거나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관 본연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이런 규칙들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그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화가 어느 정도 돼줘야만이, 겁제 같은 경우에는 재화가 돼줘야만이 어느 정도의 그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지만 정관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이 좀 변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지만, 이 겁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구도에서 어떤 환경을 갖다가 개척을 하고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특수한 환경, 그리고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견 정관에 비해서 융통성이 더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융통성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그 경쟁력을 추구하면서 어떤 그 포지션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책임감, 그러니까 정관 비견의 책임감이 올라가는 그런 지켜냈다는 책임감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정관 겁제는 자존심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비견과 그 다른 겁제의 그 환경이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그 최근에 그 금융 환경 중에 그 외환 딜러 같은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 시시각각 어떤 변화는 외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굉장히 그 좀 그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 다른 이런 것 같은 경우 외환 딜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시차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환율 상황에 따라서 이걸 팔고 사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겁제 그 승부 적인 어떤 부분, 경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제한된, 그러니까 정관대 비견이라 그러면은 약간 은행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정관과 겁제라는 것은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 외환 딜러라든지 펀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관과 비견의 경우에는 연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이라는 것은 국가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조상 그다음에 내 어떤 참너라 그랬는데 통상 이제 공직 국가의 공직 어떤 그 명이 되겠고 월지의 정관이 있으면 그 직장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연월이 합의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월 합의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료형 직장이라고 하는데 공기관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뭐 하청을 받는 그런 회사라든지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 또는 직장이라고 크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의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월의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의 정관이 있으면 오노형의 어떤 성향이 있어서 내 관으로서 어떤 연월의 관을 보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외부인들이 봤을 때 연월의 정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남들이 좀 약간 좋아하는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반듯한 이미지와 어떤 그 모범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데 비해서 다소 일시에 이제 관이 있으면 그거보다 약간 좀 덜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연월에 비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정관이 있고 연월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겁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이제 그 합을 이루어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업의 어떤 그런 인자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관과 비겁의 어떤 그 공통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은행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정관과 비겁이 은행의 어떤 그런 내 돈을 갖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비겁 마찬가지로 어떤 그 투자사라든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증권사 그다음에 외환 어떤 딜러 같은 펀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재성으로부터 적절하게 통제하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일시의 정관이 있고 연월의 재성이 있으면 그 성향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경쟁심이라든지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로 하여금 남들과의 어떤 그런 승부에서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에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겁재는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월에 비견이 있으면 말씀드렸지만은 목표 타당한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규칙을 준수하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관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관이라는 것은 일단 나를 힘들게 하는 칼과 같은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 이런 형상이고 전쟁터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시련이라든지 어떤 그 기상으로 보면 태풍 같은 그런 정관에 비해서는 나를 굉장히 심하게 힘들게 극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관은 극복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평관 스타성이라고 극복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성취하는 그런 평관의 스타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결이 안 되면 늘 어려운 일상이나 삶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관은 극복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관이란 건, 이 평관과 이제 인성을 얘기를 하면은 이 살이라는 게, 평관에 말씀드렸지만 살인상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평관이 예를 들어서 힘든 어떤 공이라 그러면 인성은 공을 받는 글러브, 평관을 이제 인성으로 받는 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평관은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관을 받는 그 인성의 차이가 있는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그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편인은 그 공으로 비유했을 때는 변하고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커브가 될지 뭐 슬라이드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변화구라고 표현이 되면, 이 정의는 그냥 똑바로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심 없이 직구라고 직구에 비유하면 됩니다. 직구 같은 경우에는 치기도 쉬운 거거든요. 직구라 그러면 그냥 쉬운 거니까 일반적으로 엄마에 대한 어떤 엄마를 대하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편안하고 그냥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편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 긴장해야 되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양인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평간의 삶에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일상이 다사다난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무료하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비가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는 그 말이 살찌는 어떤 그런 형국이라고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어떤 전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 용병 같은 그런 익스트림한 그런 어떤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극한적인 어떤 그런 직업에서 이제 종사하는 어떤 분들, 아니면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어떤 그런 등반가들이나, 아니 북극 여름 겨울에 북극에 뭐 수영하는 어떤 수영 대회 이런 데 참석하는 사람들, 그걸 즐기는 어떤 그런 성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일부러 찾아서 가는 어떤 그런 성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양인격들은 그런 어떤 그런 평관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평관과 정의는 평관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평관을 이해를 할 때 그냥 그대로 힘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인 같은 엄마 같은 내 어려움을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천하태평인 거죠. 누가 해결해 만만디 느긋한 정인들은, 평관 정인은 느긋한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느긋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평관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겪은 어떤 경험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돌발적인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을 통한, 그러니까 학습으로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편의는 늘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늘 고민하고 이제 엄마가 젖을 줄지 안 줄지, 그러니까 계모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입장에서는 젖을 줄지 안 줄지, 저도 50밖에 못 받는데 그런 어떤 전전긍긍하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혹여 재극인이나 재생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 편인평관이 삶이 힘들어지면 정말 놓아버리고 현실 도피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관과 정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받는 거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라든지 동정심을 유발하는 어떤 요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오지랖 좀 더 좀 과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평관 정의는 명품 정품 봉사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의 다정도 벽이 아니라 정이 많습니다. 칼을 마음으로 받는 어떤 그런 심정이 있고 귀여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이 정의라는 것 정의 자체가 되게 사실은 받는 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해결하는 것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정의라는 것은 직구의 어떤 그런 또 바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무난한 직구라는 개념이 무난한 어떤 그런 어려움 무난한 어려움은 없지만 살다 보면 있는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직구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정품 봉사성이라는 게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바로 정이 많다 보니까 적선을 하는 반면에 편의평관들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도와줘도 되는 불쌍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편의평관들은 정말 이게 동벽상련의 어떤 느낌이 들어서 도와줄 때 확 도와주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관 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관 편인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외로운 편인이 무서운 평관, 이 살이라 그랬으니까 평관, 무서운 평관의 눈치를 본다는 건 생각이 많고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평관 편인을 외로운 편인이 무서운 평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행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고민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때를 대비해서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닥 편인에 비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는데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전쟁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것처럼 편인평관들은 매사에 대해서 유비무환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엄마가 아닌 그런 개념에서 내가 젖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눈치 봐가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유비무환한 어떤 그런 정신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는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칼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편인평관의 삶이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대중의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편인평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관 편인의 양인이 있으면 이거는 군대로 치는 특수전 부대, 특전사라든지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정보부대 같은 그런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극기동호회 말씀드렸지만 북극공 수영대회 겨울에 참석하는 그 다음에 히말라야 등반 위자 등반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관과 편인은 어떤 마찬가지로 이제 평관 편인도 봉사성이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상황에 맞게끔 정말 도와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에 대한 민감성, 예민한 반응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해할지, 나를 극할지, 나를 죽일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 늘 경계하는 이 어려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매사 어떤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전사 예를 들어서 다니시는 그 군인들이나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약간 절제된 카리스마, 냉철한 카리스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평관 정인이 직구 무난한 어떤 그런 야구에서 그냥 직구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고 인생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화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한치의 실수도 용납 불가하고 어떤 자기 어떤 이런 어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학적으로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끔 양인 있으면 더하다 말씀드렸죠. 양인들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학적으로 거의 뭐 과학 수준의 어떤 그런 그 힘든 상황의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만반의 그 유비무환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량이 됐건 실력이 됐건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정인이 외부에서 엄마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 외부라기 도와준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평관편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안에서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평관정인하고 평관편의는 이제 돈을 금전 차용을 할 때 정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그런 어떤 주는 또 어떤 복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그냥 가서 빌리면 그냥 또 줄 사람도 있고 딱 받습니다. 하지만 평관편의는 생각을 거듭거듭해서 고민을 해서 빌려도 될까 말까 해서 어렵게 빌리는 그런 성향이 대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관과 식신 및 상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그 어려운 난제는 늘 도처에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능력과 식상으로서 관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능동적인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어떤 그런 능동적인 해결사의 기질이 있고 편관과 식상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일간의 어떤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이 관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지원하는 인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녹지라 그러잖아요. 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편관과 식상은 실력으로서 그 난관을 극복하는 인자가 되겠고요. 만약에 식상이 약하고 편관이 강한 경우에 나를 도와주는 식상을 생하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비겁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내 것을 빼앗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힘을 빼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편관식신하고 편관상관을 비교를 해보면 일전에도 이제 식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식신을 직접 실력으로서 제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식신제살, 편관식신이 되겠고요. 식신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서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술, 영어,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교육도 되겠고요. 식신은 말씀드렸지만 명품 자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치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고, 실수가 있으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단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내가 좋아서 그냥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인자가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남들이 뭐라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비겁이 식신을 생할 때 그걸 갖다가 편관이 이제 편관을 갖다가 이제 식상으로서 이제 비겁들이
그 생활 때 그 봤을 때 그걸 보게 되면 이 어떤 그런 그 이 식신을 갖다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비겁들도 이걸 본받아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다, 대단하다라고 일단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편관하고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 대사, 식신이 식신 제사를 하면 편관은 상관 대사, 요거는 직접적으로 그냥 뭐 말로서 수상무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합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달변이나 어떤 매력적인 어떤 유혹을 통해 가지고 합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상관 어떤 그런 그 말로 언변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식신 제사를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해전의 비유를 하면 이 상관에 대해서는 상관 대사는 서희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외교적인 품격,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그 상관도 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을 하는 어떤 그런 차원들이 내가 쉽게 말해서 쌈바이로 보이는 어떤 그런 기질을 싫어하시거든요. 상관은 굉장히 어떤 마찬가지로 자존심도 강하고 또 외교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눈높이도 높기 때문에 어떤 그 품격 같은 경우에 외교적인 품격, 외교적이라는 게 외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도 되지만 내가 어떤 내 회사에서 어떤 다른 회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고요. 식신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진하는 그런 성향, 꾸준히 그냥 오래 하는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약간 융통성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문가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융통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지만, 융통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 현란한 언변을 구사해야 되다 보니까 융통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식신에 비해서는 더 융통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신 제사의 대표적인 사주 명식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2년생인데 51세입니다. 51세고 사주 특징이 일단 평관격이죠. 평관격에 무인성이 되겠습니다. 무인성인데 이분이 대운을 보시면은 지금 3대운인데 이때가 보면은 인성이 들어와 있어서 국내에서, 이분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지금 대표십니다. 이때 국내에서 이제 그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잘 보시면 요 대운에 술대운에 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천간으로 보면 천간에는 상관 경관 약간 편법적인 일을 하면서 지지에서는 식신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신 제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이 그 금융계 쪽 일들이 굉장히 그 어떤 펀드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뭐 라인 차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제사를 해가지고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운에 보시면 참 그한 게 이 술토에 보면은 술토에 병화하고 오화가 인묘가 되지 않습니까? 인묘가 되다 보니까 이 국내 직장이 국내가 없었죠. 국내가 아니고 외국 가서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 대표 일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병신합이라는 거는, 이 천간 병신합은 정관합인 경우에는 사주 명시를 보면 대표하시는 분들이 정관합 병신 대형 정관합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쪽도 그렇고 해서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공도 보면은 이 편제지 않습니까? 편제는 뭐냐면은 정제는 내가 아끼고
이렇게 좀 아주 살뜰한 부분인데 이 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영리업 그리고 내 거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한테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은근히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인성운이 이제 뭐 끝났다 하더라도 식재관으로 그러니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식신생활 깔끔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다운 어떤 그런 면도 있고 근데 무인성의 어떤 그 상관경험을 하다 보면은 말을 가끔씩 이제 이게 좀 그렇게 꽂히게 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만 어쨌든 뭐 지시로 이제 그 식신제사를 확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다음에 무인성이지만 이 인성 대운이 들어와서 어떤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사실은 외국계 금융회사 쪽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회사에 비해서 무인성 분들이 외국계 회사의 대표 내지는 금융권에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랑 외국의 어떤 그런 문화랑 다른 어떤 결과주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 결과만 어떤 제대로 뭐 내 성과를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안 따지는 스타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 문화 자체가 좀 보면 좀 이렇게 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의 어떤 관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 대부분에서 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또 여기 보면 또 식상대운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그 대운 명식인데요. 말씀드리고자 결론 요지는 식신제사를 평관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명예 기초 35강 오늘 그 정평관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인성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그 41강까지 말씀드렸지만 약간 6강 정도 남았는데 요 강의 내용들이 좀 약간 그 뒤에 보면 좀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파트별로 나눠서 가졌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기초 과정 전반적인 어떤 리뷰 개념에서 함께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저희들의 어떤 그 생활 명리에 대한 지식도 점점 조금씩 또 연구를 가서 꾸준히 식신처럼 꾸준히 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